자, 세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제가 또 체크를 했고요.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로 옮기는 거 일단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이거를 한 10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마저 옮겨보세요.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살짝 돌아다녀 보니까 이 메서드 이름 짓는 거를 좀 아직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 멤버 컨트롤러에 두 조인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로 옮기고자 했던 기능이 멤버 조인이잖아요. 회원가입 기능. 그래서 그냥 두 조인 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글 쓰는 거죠. 그럼 여기 이 기능을 잘라내기 해서 만들 메서드 이름을 저 같은 경우는 뭐 do write 라는 식으로 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스트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니까 뭐 show 리스트 정도로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이름 짓는 게 사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무자들이 가장 일하면서 어려운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사실 이름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할지 유추가 가능하도록 지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 이제 게시물 관련된 기능들을 멤버 컨트롤러에 멤버 기능 옮겼던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보면은 일단 멤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걸 잘라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do write를 하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메서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붙여넣기. 자, 그러면 얘도 멤버 컨트롤러랑 똑같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아티클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sc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했던 이 과정, 얘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대로는 못 쓰죠. 바꿔줘야겠죠. 멤버 대신에 아티클이어야 되고, 이름이 아티클스로 바뀌어야 되고, 생성자 이름도 아티클 컨트롤러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맞춰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생성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생성자한테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인자로 넘겨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생성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성자의 개념 배우실 때,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랑 안 하신 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기본 객체 만드는 형태죠. new 하고 우리가 객체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설계도 이름 넣어주고 소괄호 세미콜론, 이게 일반적인 객체 생성 방법이잖아요. 자,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에 생성자가 하나 있죠. 얘는 매개 변수가 두 개를 받아오네요. 그죠? 근데 얘는 인자로 주는 게 없죠. 지금 똑같은 모양의 생성자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주석이 걸렸어요. 그럼 얘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에 생성자 없죠.
근데 얘 뭐라고 안 하죠. 이 모양의 생성자가 없어서 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얘를 주석을 걸었더니 생성자 뭐라고 하는 거 사라졌어요. 얘는 왜 이럴까요? 자, 좀 전에 있었던 에러를 그대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이거 주석 풀려 있을 때 매개변수 2개 있는 생성자가 있는데 얘는 매개변수 인자로 넘겨주는 게 없는 생성자의 모양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없다고 뭐라 했어요. 그죠? 근데 생성자를 그냥 없애버리니까 이 기본꼴에서 뭐라고 안 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성자 없이 생성자 없이가 아니라 그냥 기본 객체 형태, 인자나 이런 거 없이 이런 형태로 객체를 생성하려고 할 때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에 기본 생성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기본 생성자죠. 원래대로라면 이거 했을 때 에러 나던 거대로라면 이거 없었으니까 이 모양 없다라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안 하죠. 그 얘기는 뭐냐, 이 기본꼴 생성자는요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다만 내용이 없을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걸 써주게 되면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설계도 안에 이런 기본 모양의 인자나 매개변수 같은 거 없는 기본 모양의 생성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지 않아도 얘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있어요. 그래서 기본꼴은 뭐라고 안 하는 거고요. 얘가 없어도 얘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에 내용이 비어있을 뿐이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생성자가 설계도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생성자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new 해서 객체 만들 때 그 생성자는 한 번 무조건 실행되죠. 그리고 나서 얘는 끝나요. 2번 실행시킬 수 없어요. 생성자는. 생성자 처음 개념 배우실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자로 있는 메서드는, 얘도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성자 메서드는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new 할 때, 이때 한 번 실행되고 그리고 나서 끝나요. 다시는 실행시킬 수 없어요. 일회성이에요. new 할 때마다 실행이 되긴 하는데 new 할 때 한 번 실행되고 나면 그 new 한 객체 안에서 또다시 생성자 못 써요. 이제 한 번 이미 했으니까. 생성자는 일회성이에요. 객체 한 번 만들 때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내장되어 있다고 했고 얘는 문제가 없다 그랬죠. 얘는 내용이 빈 상태로 내장되어 있으니까 얘가 있든 없든 이 안에서 뭔가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지금 현재 이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자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그냥 진짜 기본으로 객체 만들어 줍니다. 설계도대로. 근데 얘가 아니라 우리가 얘를 썼더니 얘가 기본 생성자 이 모양 없다 뭐라 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원래 이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얘랑 둘 다 있으면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버로딩이죠. 아티클에 있는 거잖아요. 4개변수 4개짜리랑 5개짜리, 이거 오버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오버로딩의 형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데 이거 4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성자가 하나 튀어나오면 이제는 얘한테 기본 생성자도 필요해요. 이걸 만들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기본 생성자 없다고 뭐라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주석을 풀어볼게요. 뭐라 안 하죠.
생성자가 아예 없으면 기본 꼴로 아무 내용도 들어있지 않은 생성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냥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됐든 생성자가 하나 입력이 되면요, 그때는 기본 생성자도 필요해져요. 있어야만 얘를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생성자가 이미 하나 있으니까. 외계 변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걸 안 썼을 때요, 얘가 뭐라고 하는 거에 해결책을 보면요, add argument 인자를 추가해 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그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매개 변수 부분을 지워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줄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세 번째 기본 생성자부터 하면 이거 만드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주석 걸려있던 거 지웠던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래야 얘가 가능해요. 근데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매개 변수 부분 지워줄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워서 바꿔줄까? 눌러보면 여기 사라졌죠. 이런 거고요. 또 다시 다른 걸 한번, 그 첫 번째 걸 한번 눌러보면 지금 여기 생성자, 여기 객체 만들 때 인자 추가해서 네가 갖고 있는 생성자대로 만들어 줄까? 하는 거죠. 추가해 주네요. 생성자의 개념이에요. 기본 생성자는 설계도에 아무런 생성자가 아예 없다, 우리가 입력한 코드를 짜놓은 생성자가 아예 없다면 기본 생성자는 없어도 생략이 가능해요. 없어도 돼요. 그래도 기본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매개 변수가 하나라도 있는 어떤 다른 생성자를 만들어 놨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기본 생성자도 있어야만 기본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였고, 자, 그러면 이 생성자를 통해서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자값을 추가해 줬더니 에러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new 아티클 컨트롤러 하면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때 만들 때 인자로 이거 두 개 넘겨주는 거죠. 아티클 컨트롤러가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받죠. 받고 나서 이 안에서 무슨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온, 인자로 넘겼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아온 아티클스를 지금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전역 변수 아티클스한테 연결하는 거죠. 지금 얘를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매개 변수로 받아온 거. 그리고 SC, 얘도 인자를 통해서 넘어왔고 매개 변수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이 SC를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전역 변수인 SC한테 넣는 거죠. 연결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멤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객체를 따로 만들어 버리면요, 앱에서 사용하는 객체랑 여기서 사용하는 객체가 서로 다른 두 객체예요. 객체가 두 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앱에서 사용하는 객체, 여기서 사용하는 객체 다르니까 여기 있는 객체한테 뭔가 값을 넣으면 여기 있는 객체는 모른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객체가, 아티클스나 멤버스 객체가 하나씩 있어야 여기서 뭔가 값이 변화가 일어나면 얘가 그 변화한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얘가 그거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객체가 두 개가 돼버리면 얘는 여기서 변화를 주고 얘는 여기서 변화를 줘요. 그럼 서로 아예 모르는 거죠. 그냥 이거 지금 며칠째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객체가 리모컨이 연결된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객체가 하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아졌을 뿐이에요. 객체 자체가 더 똑같은 객체가 다시 생겨나서 객체가 여러 개가 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객체는 하나, 이걸 컨트롤하는 변수가 여기에도 있는 거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갖고 있던 리모컨을 얘가 받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변수 만드는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로 받아오는 것까진 받아오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만약에 뭐 이게 스트링이다, 인트다 이런 거면은 여기다 출력했을 때 여기서 저장한 값이 잘 나올 거예요. 생성자에서 출력을 한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 안에서 뭐 보여주거나 할 게 아니라 얘네를 갖다 써야죠. 이거를 받아온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밑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진짜 간단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얘가 생성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매개 변수를 그대로 쓰려면.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성자 안에 메서드가 들어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받아온 거를 이 클래스 안에서 쓸 수 있는 전역 변수에다가 한 번 더 연결하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연결하는 거를 생성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해요. 자, 지금 do write니까 do write 할 때 여기다가 멤버스랑 여기다 articles랑 sc 넘겨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do write에서 받아서 써도 돼요.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article은 기능이 여러 가지죠. 근데 멤버스랑 sc는 다 필요해요. 그러면 write 할 때도 넘겨줘야 되고요, 리스트 할 때도 넘겨줘야 되고요, 뭐 detail 할 때도 넘겨줘야 되고요. 똑같은 걸 계속 넘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쓸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얘를 가져다 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일단 do write 했는데 이제 에러가 사라졌어요. sc랑 멤버스를 articles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옮기고 테스트 해보고 하나 옮기고 테스트 해보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이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join, write 했고 리스트에 있는 기능 똑같이 다 잘라내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article 컨트롤러에 리스트는 보여주는 거니까 show list 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메서드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기능 넣어줄 거예요. 자,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cmd라는 애가 또 필요하네요. 지금 cmd 어디 있는 애예요? 얘는 여기 있죠. 여기 앱에서 처음 명령어 받을 때 명령어 받는 애들을 다 cmd에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얘를 또 넘겨줘야겠네요. 얘는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show list에 메서드 실행할 때 인자로 넘겨주고 그럼 얘가 받아야겠죠.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인자가 하나 있는 거니까. 앱에서 메서드 실행할 때 인자를 줬으니까 얘도 매개 변수가 있어야 메서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여기서 실행시킨 이 show list가 더 이상 얘가 아니잖아요. 얘도 이제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show list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오버로딩이 또 돼야 메서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는 넣어줄 거고요. 여기 continue, 자, 다 해결을 하고 보니까 여기 continue가 문제네요. 얘는 왜 존재했던 애죠? 지금 우리가 잘라온 이 기능이 원래 앱에서는 이 가장 큰 무한 루프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애들이었죠. 그리고 continue를 만났을 때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하기 위해 continue를 적어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티클 컨트롤러는 이제 메서드로 바뀌었죠. 무한 루프였던 애가 메서드로 감싸줬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반복문이 아니네요. 무한 루프 안에 갇혀있는 애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에러 내용을 보면요, continue cannot be used outside of a loop예요. 그러면 루프 밖에서는 continue를 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브레이크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도 에러 내용을 보면 loop or a switch cannot be used예요. 루프나 스위치 밖에서는 브레이크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컨티뉴가 있었던 이유가 게시물이 없을 때에는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올려 보내려고 컨티뉴를 썼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옮기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 자, 아티클 리스트 명령어 들어와서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show list 메서드 실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게시물이 없는 경우 명령어를 입력받으려면 다시 여기로 가야 돼요. 그쵸? 그러려면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게시물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함수가 계속 실행이 되면 이 밑에 과정을 하겠죠. 그럼 이 함수를 끝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만났을 때 continue 있는 부분 만나면 함수 끝내려고 이제 로직을 짠다고 하면 함수를 끝내면 이 아티클 리스트라서 얘 실행했는데 끝나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if, else, if, else 중간에 else, if가 참이라서 실행이 됐어요. 얘가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이 밖으로 나오면 여기로 나올 건데 얘는 지금 무한 루프잖아요. 올라가야죠. 그럼 명령어 입력 받겠네요. 그럼 여기서 함수만 끝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 게시물이 없는 경우를 만났을 때 함수만 끝내주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 어디가 있을까? 여기서 보죠.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함수가 실행이 되다가 여기 리턴 i 했어요. 그럼 이 밑에 해요? 안 하죠. 리턴 한번 만나면 함수 끝나죠. 이거 리턴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브레이크 있던 것도 빼준 거고 브레이크가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얘도 똑같아요. 얘도 리턴하면 돼요. 리턴하면 함수가 끝날 거예요. 근데 얘는 보이드죠. 그럼 리턴 값이 없다란 얘기죠. 리턴 값이 없을 때 여기다 뭘 쓴다면 근데 뭐라고 할 거예요. 네 보이드인데 왜 리턴이 있어? 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기 void method cannot return a value예요. 그러니까 void method는 리턴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리턴을 얘를 어떻게 시키죠? 얘는 그냥 리턴하고 세미콜론 찍으면 돼요. 얘는 void method에서 그냥 이 함수 종료시킬 때 실제로 뭘 리턴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리턴 명령어로 함수를 종료시킬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가 가지는 순수한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리턴을 쓰긴 썼는데 값을 안 썼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없는 상태에서 허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리턴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함수는 끝나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continue도 똑같이 리턴 써줘야겠죠? 이 경우에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 이 함수 끝내서 다시 명령어 입력받게끔 해야 되니까 리턴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디테일 잘라내기 해서 아티클 컨트롤러
디테일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show 디테일. 얘도 명령어가 필요하죠. cmd. 그래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 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get article by id 메서드가 문제죠. 근데 얘는 여기 있어서 그런 건데, 얘 여기 있을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요. 아티클 거니까. 그래서 옮겨 줄 거예요. 아티클 밑에다가 옮겨 줄 거고요. 자, 그러면 디테일에서 얘도 리턴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럼 에러 나는 게 또 없네요. 자, 그리고 얘네 옮겼더니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왜? 얘네 없으니까. 얘네 여기로 옮겨졌잖아요. 이사 갔잖아요. 근데 얘네 걱정할 필요 없죠. 어차피 얘도 이사 갈 거니까. modify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modify는 실제로 뭔가 수정을 하는 애니까 do modify 라고 해줄 거고, 얘도 명령어가 필요하죠. 메서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리턴. 이 순서 정리는 다 하고 나서 한 번에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딜리트, 얘도 똑같이 잘라내기 한 다음에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do 딜리트. 얘도 실제로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애니까 얘도 명령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메서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얘는 리턴. 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얘도 순서를, 이 get article index by id랑 get article by id는 우리가 밖에서 실행하는 메서드가 아니라 이 자체에서 실행하는 메서드니까 밑으로 좀 빼줄게요. 여기로. 그리고 줄 정리도 좀 해주고, 이런 코드 정리는 여러분들이 취향껏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보기 좋게. 이러면 지금 글쓰기, 리스트, 목록 보기, 상세 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다 옮겼어요. 그리고 에러가 없죠. 실제로 얘를 테스트 해봤을 때 우리가 게시물 관련된 기능들이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티클 리스트부터 한번 볼까요? 테스트 데이터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 글 한번 써볼게요. 4번 글 잘 생성되고요. 리스트 보면 잘 돼있죠. 그리고 얘를 4번 글 보면 조회수도 잘 올라가고 적용이 잘 되고 있고요. 모디파이로 4번 글 해보면 수정이 잘 되고, 자, 수정된 내용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글을 한번 지워볼게요. 2번 게시물 잘 지워지고요. 실제로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우리가 옮기기 전에 되고 있던, 만들었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다 문제없이 되는 거죠. 아, 검색 기능 하나 안 했네요. 리스트하고 제 라고 검색을 하면 제 포함되어 있는 두 개만 잘 나오고요. 이러면 우리가 옮긴 거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처음에 앱이 얘가 혼자 일 다 하고 있던 거를 아티클 기능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다 떠넘겼고요. 멤버 기능은 멤버 컨트롤러한테 다 떠넘겼어요. 그쵸?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얘가 앱이라고 했을 때 이제 명령어 입력 받아서 이 명령어가 실제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어라면 얘나 얘한테 넘길 거고요. 여기서 수행할 수 없는 명령어다, 뭐 예를 들어 리플라이에 관련된 기능 명령어를 쳤다, 그럼 우리 지금 코드 없으니까 얘한테 그거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야 라고 빠꾸 놓을 거고요. 그쵸? 지금 여기까지 구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러 딴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얘한테 또 넘길 거고, 앞으로. 또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우리 어레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럼 DAO한테 이를 또 넘길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DB를 배우고 나면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DB에 접근하게끔 수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지금 앱 클래스를 보면요, 엄청 간결해졌죠. 앱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명령어 없으면 명령어 입력해라, 그리고 exit 입력하면은 프로그램 끝내라, 그거 아니면 명령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컨트롤러 분리해서 일 뿌리고 있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일 때 이 메시지 하나 나오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끝나고 테스트 데이터 하나 만드는 거, 앱이 갖고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그럼 이제 우리 코드에서 핵심 로직은 컨트롤러한테 옮겨간 거죠. 얘는 그냥 분기 태우는 라우터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앱이 가질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티클 쪽으로 옮겨줄 건데 얘는 좀 더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아티클 쪽도 뭔가 복잡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멤버 컨트롤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한 것 뿐이에요.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CMD가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었고 이 CMD를 인자로 넘겨서 여기서 받아서 쓸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똑같아요, 다. 그리고 좀 더 따져보면 이거 리턴? 컨티뉴 대신에 리턴 들어가는 거, 이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커밋을 좀 하죠.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 추가 및 기능 이전, 추가 및 기능 이전, 네, 이렇게 하죠. 자, 수업 페이지에 공유가 완료됐고요. 자, 오늘 이제 회원가입 기능 마무리 하고요. 컨트롤러 만들어서 컨트롤러한테 앱이 가지고 있던, 혼자 부담하고 있던 기능들 로직 이전하는 거 작업을 좀 했어요. 이렇게 좀 일을 나눠서 하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DAO 서비스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비슷하게 다 움직이게 될 거예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분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도 잘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컨트롤러 나눈 거를 조금 더 쪼갤 거예요. 조금 더 쪼개서 이제 더 깔끔하게 만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할 거니까 네, 오늘 내용 복습을 잘 해서 와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